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원 클래스 1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액이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본격적인 시작 전에 오늘장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양시장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코스피는 0.46% 빠지면서 3,000선을 무너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2,987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지었고요. 코스닥은 0.31% 하락을 하면서 장중 900선까지 가기도 했지만 1,000선을 다시 올라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코스피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있었습니다. 1,815억 원 물량 담았고요. 개인과 기관, 특히나 기관이 1,878억 원 물량 덜어냈습니다. 개인만은 376억 원 물량 덜어냈네요.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역시나 코스피와 비슷하게 외국인이 수급 들어왔습니다. 455억 원 물량 담았고요. 개인과 기관, 개인은 272억 원, 기관은 68억 원 물량 덜어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오늘 함께할 전문가 난세용 전문가님입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일주일 만에. 네, 뵙겠습니다. 머리가 좀 단정해지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예쁘게 자르셨나 봐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양시장 다 하락을 했는데 어제도 하락 마감, 오늘도 하락 마감을 네. 했는데 짧게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뭐 지금 FOMC 앞두고서 5 거래일 만에 네. 코스피가 3,000선이 무너졌고요. 그다음에 장중에 코스닥도 1,000포인트가 무너졌었는데 네. 막판에 좀 이제 반등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뭐 오늘 아시겠지만은 이 제약 바이오주들이 거의 상승률 상위 종목 중에 거의 뭐 반 이상이 제약 바이오가 차지할 만큼 네. 지금 뭐 이런 코로나의 또 미세가 다시 한번 또 우리가 한번 느껴지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의 위세가 느껴지는 하루였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셨는데 더 자세한 이야기는 한줄평 코너에서 이야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난세영웅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도 입장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1264057 꼭 입력하신 뒤에 참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화요일엔 난세영웅님과 함께하는 날인데요. 톡방 분위기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많은 분들께서 입장을 하고 계신 가운데 화요일은 밤이조아님께서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과 3부까지 함께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생방송으로 종목 고민 받고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다면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10시까지 방송을 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한 줄평 코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증시를 보고 전문가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꺼지지 않는 코로나 불씨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상위 그 상승률 30 이상이 거의 진짜 제약 바이오로 네, 맞습니다. 휩쓸었더라고요. 오늘은 어떻게 네네.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뭐 우리가 오미크론에 대해서 일단 좀 주말이나 이때는 좀 좋은 뉴스가 있어가지고 큰 어떤 영향이 없을 거라는데 이제 영국에서 또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이제 장이 좀 위축이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에 또 이 코로나 관련주들이 조정받은 종목들이 다시 오늘 이제 기세를 부리면서 뭐 상한가 간 종목도 있었고요. 대부분이 일단은 이제 오늘 상승을 많이 했는데 오늘 제가 또 지난 주말에 또 준비한 게 이제 제약 바이오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심히 볼 거 있다 제가 2부, 3부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JP 모건 컨퍼런스가 1월 달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참여하는 기업들이 뭐 대면으로 참여하는 기업들도 있고 비대면으로 참여하는 기업들도 있는데 아마 이런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되지 않나 해서 일단은 뭐 여러 가지로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가 제약 바이오인데 오늘 또 제약 바이오주들이 일단 급등을 함으로써 오늘 좀 뭔가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대로 정말 이 오미크론 변이도 나오면서요. 점차적으로 이 오미크론이 확진자는 많아질 수 있지만 그렇게 치명률은 낮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많이들 안도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어제 정말 영국에서 사망자 소식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증시가 조금 무너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반면에 코스닥이 천선까지 올라줘서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드는 하루였는데요. 이 코스닥이 먼저 올라온 이유가 네. 뭘까요? 글쎄 오늘 뭐 외국인들이 좀 장중에 이제 수급에 들어옴으로써 일단은 그동안에 좀 낙폭이 좀 가대된 종목들 위주로 좀 올랐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제약 바이오들이 또 시총 상위 종목들이 좀 많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좀 올라온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약 바이오주 위주가 코스닥에 많았던 점도 한몫을 했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 오늘장 한 줄 평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코너인 난세훈의 투자 노트에서 이 제약 바이오주 자세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난세웅님의 투자 노트 시간입니다. 지난 주말에 제약 바이오주를 또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일지 궁금합니다. 네, 자세히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뭐 그 제약 바이오는 또 2부에서 할 거고요. 네. 오늘 아침에는 시황에 대해서 네. 시황 먼저 보고 그다음에 지난주에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들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제 표를 보시면은 뭐 아시겠지만은 뭐 이 내용은 다 아시겠죠. 코스피가 2,987선, 그다음에 코스닥은 1,002포인트.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상승보다는 하락 종목이 거의 2배 이상 많음으로써 오늘 대부분의 아마 투자자들이 아마 가진 보유한 종목들이 전부 아마 파란불이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제약 바이오주들만 거의 빨간불이고 나머지는 이제 뭐 게임주라든가 뭐 시총 상위 종목들도 뭐 삼성전자는 이제 막판에 플러스 돌아섰고 이제 하이닉스도 일단은 마이너스로 이제 끝났는데 아마 전체적으로 상승보다는 하락이 많았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는 어떤 체감은 좀 더 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보시면 뭐 차익 거래든 비차익 거래든 모두 일단 순매도를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이제 선물하고 현물에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콘텐거 항상 보면은 이제 선물 가격이 높아야 되거든요. 이제 선물은 미래의 어떤 가격이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어떤 이자 비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선물 가격이 높아서 그런 이제 콘텐거 시장이라 하는데 오늘은 이제 반대가 됐어요. 오늘 보시면은 코스피 200 지수는 395인데 선물 지수는 390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괴리가 5포인트가 벌어졌는데 아마 이런 경우는 좀 드문 것 같아서 아마 이런 경우를 이제 백오데이션이라고 하는데 아마 지금 만기가 지난 지 목요일 지나고 나서 한 3일밖에 안 됐는데 일단은 선물 가격이 일단은 현물보다도 좀 낮은 좀 특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장 끝났을 때는 외국인들이 어떤 거래소에서 순매도로 나왔는데 자료도 보면 순매도인데 오늘 좀 전에 아까 보니까는 외국인들이 순매수더라고요. 거래소도. 그래서 아마 이런 어떤 우리가 이 거래소의 통계 자료가 항상 보면 이제 그 실시간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장중에 우리가 뭐 외국인이나 기관들, 개인들, 그 투자자별 수급도 알 수가 없거든요. 그 자료가 틀린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어떤 그 외국인이라든가 어떤 기관의 수급을 알 수가 없어요. 장중에서 아마 그렇게 좀 불리한 가운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좀 임하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지금 보면 정보가 다 공유가 되는데 일단 거래소에서는 일단은 어떤 그 공정한 게임의 룰을 지켜야 되는데 일단 그 자료 자체가 틀린 자료다. 그러니까는 거래소에서 좀 실시간으로 맞는 자료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아마 거래소에서 아마 이제 그런 게 혹시 어떤 소송의 어떤 그 자료가 될까봐 아마 그렇게 못하는 것 같은데 좀 아쉽고요. 다만 이제 기관 투자가들은 체크 단말기라고 좀 거래소에서 직접 만든 그 시스템인데 체크 단말기가 있는데 거기에는 좀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
일반 투자자들하고 어떤 기관들이 있어서는 뭐 정보에서 약간 좀 불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선물이나 일단 옵션에 봤어도 이제 옵션 만기일이 지난주 목요일날 끝났는데 지금 벌써 포지션이 일단 풋 쪽으로 많이 기울었어요. 물론 금액으로는 풋이 이제 매도가 많지만 지금 우리 계약서를 보면은 풋에 있어서 또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또 아직까지는 1월 달 만기를 또 하방으로 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12월 말에는 항상 배당락이 있어가지고 지수가 자연적으로 빠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좀 불리해요. 이런 어떤 파장에 있어서는 지수가 배당락만큼 빠지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 또 노리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앞에 그 수급에 있어서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는데 지금 유가로도 71불 선에서 유지하고 있거든요. 아마 또 몇 주 전만 해도 이제 80불을 돌파를 했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이제 70불 정도로 안정되고 있고 일단 환율에 있어서도 지금 1,080원대에서 일단은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지난주에 우리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샀고 어떤 종목을 팔았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2월 6일 날이죠. 지난주 월요일이었는데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아, 대한항공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샀는데 이제 눈에 띄는 게 이제 기아죠, 기아. 자동차가 이제 북미 쪽에서 굉장히 판매가 호전하래 가지고 지난주에 아마 기아를 기관 외국인들이 샀거든요. 역시 기아 종목이 좀 올랐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뭐 큰 의미는 없고 그다음에 대한항공인데 대한항공도 지금 뭐 리오프닝 관련해 가지고 좀 최근에 바닥에서 한 20% 올랐었는데 아마 오늘은 좀 더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좀 대한항공도 그동안에 어떤 그 화물 수요가 여객 수요를 어떤 오히려 커버한다라 가지고 이제 실적이 좋아진다라 가지고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좀 매수세가 물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도한 종목들은 뭐 크래프톤, 네이버, 카카오, SK스퀘어, 셀트리온, 카카오뱅크에서 보면은 셀트리온은 뭐 항상 매수 매도가 반복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SK스퀘어 계속 지금 기관 외국인들이 매도함으로써 계속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이 SK스퀘어인데 이제 어느 정도 좀 하방 경직성이 있다고 보는데 아마 오늘도 기관 외국인이 아마 매도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SK스퀘어도 아마 이제 하락이 멈추는 시점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그 시점에 아마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다면 한 번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라든가 아마 카카오뱅크페이 요새 별로 흐름이 안 좋은데 지금 계속 뭐 대주주가 팔았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아마 지금 이런 카카오 그룹들의 어떤 그 흐름은 별로 안 좋은 것 같고요. 네이버도 역시 이날은 좀 팔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7일 날 보시면은 이제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현대건설, 카카오뱅크 또 카카오뱅크를 이날은 또 샀는데 지금 이제 눈에 띄는 게 이제 LG 디스플레이인데 뭐 디스플레이 뭐 패널 가격이 좀 오른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지금 디스플레이 쪽도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사실 뭐 본격적으로 상승은 아직 좀 숫자로 좀 확인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건설이 이제 눈에 띄는데 이제 현대건설은 아시다시피 이번에 내년도에 그 현대 엔지니어링이 지금 상장을 합니다. 근데 현대 엔지니어링 가치가 이제 접을 때는 굉장히 꽤 큰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시장에서 장외 시장에서 지금 현대 엔지니어링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대건설이 대주주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대자동차 그룹의 지배 구조의 정점이 일단 현대 엔지니어링이에요. 보면은 거기에 이제 개인적으로는 정의선 회장 지분율이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정의선 회장이 거기서 아마 그 차익을 많이 남길 것 같아서 어떤 면에서는 현대그룹의 어떤 그 지배 구조 관련해서 이제 엔지니어링이 상장이 되면서 아마 이제 현대건설이 또 어떤 그런 지분 가치 때문에 좀 주목을 계속 받지 않을까 돼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건설주를 만약에 산다 하면은 뭐 다른 종목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현대건설을 일단은 탑픽으로 일단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매도한 종목은 삼성, SDI, LG이노텍, 카카오, 바이오로직스, 포스코케미칼인데 포스코케미칼은 뭐 양극재가지고 계속 설비 투자 얘기도 나왔는데 일단 기관 외국인은 이날 좀 팔은 것 같고요. 바이오로직스도 계속 CDMO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방송 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그 이후에 좀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좀 SK 바이오사이언스하고 같이
지금 상승 트렌드를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 SDI는 계속 여기서 좀 하락세를 보고 있고, 그다음에 LG이노텍도 계속 증권사에서 레포트가 상승 뭐 적정 주가 상향 레포트가 나오는데 불구하고 일단은 LG이노텍은 또 최근에 흐름 자체는 좀 약세를 보이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8일 날 보시면 삼성전자, 바이오로직스, LG화학, 삼성 SDI, KB금융, 뭐 포스코에서 이런 종목들을 샀는데, 오늘 보면 이제 LG 그룹주들이 약세를 보였죠. LG가 이제 자전거래, 그러니까 블락들을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뭐 LG 화학이나 전자 전체적으로 좀 LG 그룹 주식들이 오늘 많이 하락을 한 것 같은데, 이날은 좀 LG 화학 좀 매수를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도 보시면은 일단 이제 인적 분할을 함으로써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 가지는 안 좋은 얘기가 나왔었는데 일단은 지금 포스코 오늘은 또 상승을 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포스코도 어떤 분할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뉴스가 있었는데 오늘은 좀 상승세로 돌아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은행주 KB금융 큰 의미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매도한 종목은 이제 삼성전기하고 OCI 이 종목들을 매도를 했고요. 12월 9일 날은 이제 하이닉스, 셀트리온을 매수를 했고, 매도한 종목은 SK스퀘어. 그래서 SK스퀘어는 계속 지금 기관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일 날은 기아. 아까 제가 주초에 기아를 샀다 그랬더니 이날도 이제 금요일 날 기아를 샀습니다. 그다음에 삼성물산, LG전자. 삼성물산이 또 이렇게 튀어나왔고요. 그다음에 매도한 종목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셀트리온, SK스퀘어. 큰 의미 없는 것 같고요. 이거를 이제 정확히 보니까는 지난주에는 매수한 종목이 기아 한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주식 자체가 주가 자체가 좀 옵션 만기일에 인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좀 이런 어떤 코스피 종목들에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계속 연이어서 순매수한 종목은 기아밖에 없었다. 그것도 3일도 아니고 이틀, 월요일하고 금요일에 샀고요. 그다음에 하이닉스하고 전자, 셀트리온, 카카오뱅크, SDI, 바이오로직스는 이제 매수 매도가 반복이 된 걸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수한 게 하루 정도 매수한 종목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한항공, LG디스플레이, 현대건설, LG화학, KB금융, 포스코, 삼성물산, LG전자인데 이 중에서 저는 그래도 현대건설이 좀 좋아 보인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도한 종목은 SK스퀘어. 지난주도 계속 SK스퀘어는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카카오도 지난주 초반에는 매도를 했습니다. 또 매도한 종목은 네이버, 크래프톤, LG노텍, 포스코케미칼, OCI, 삼성전기 이런 종목들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코스닥으로 넘어갑니다. 코스닥은 알테오전, LX세미콘. LX세미콘은 이제 원래 실리콘웍스가 이름이 바뀐 거죠. 그래서 아마 LX세미콘이 지난주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파트론. 파트론도 이제 우리 뭐 계속 뭐 부품 주지단 파트론도 이제 최근에 또 이렇게 관심을 받고 있는데, 파트론은 제가 좀 악연이 있어요. 파트론 제가 매매를 해가지고 한 5년 전인가 7년 전인가 이제 매매를 했는데 파트론에서 제가 항상 손해를 봤어요. 근데 파트론 그 전에도 악연이 있는 게 뭐냐면 제가 탐방을 간 적이 있는데, 탐방 갔을 때 IR 담당자가 이제 파트론에 대해서 뭐 어떤 그 이제 IR 뭡니까 탐방을 가면 이제 정보를 주지는 않지만 이제 그 당시 거의 뭐 한 10년 정도 될 거예요. 10년, 7년 전인 것 같은데 파트론을 찾아갔는데 거의 이제 IR 담당자가 이제 쭉 얘기를 하는데 어떤 뭐 중요한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갔다 온 다음 날 파트론이 어떤 큰 변화가 있었어요. 뭐 매각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파트론에 대해서 별로 이제 인식이 안 좋은데, 역시 파트론은 제가 별로 이렇게 좋아하는 종목은 아니지만 아마 지금은 이렇게 갑자기 또 튀어나온 종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파트론을 좀 이렇게 유심히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되고요. 일단 매도한 종목은 위메이드, LNF, 에코프비엠, 시젠, 헬스케어, 다날, 한글컴퓨터에서 지난주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많이 매도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일단은 기관 외국인들은 일단은 매도 쪽으로 일단은 방향을 틀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메이드 게임주들도 일단은 이제 어제 오늘 약세를 보이는데, 위메이드는 오늘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지만 그동안에 또 워낙 뭐 위메이드가 대장주였는데 이날은 좀 매도로 돌아선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그다음에 7일 날 보시면 역시 LX세미콘, 오스템 임플란트, SNS텍. 그래서 SNS텍은 이제 우리 아시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렸죠. 2년 전부터 계속 온갖 이 카톡방의 전문가들이 추천한 종목이 SNS텍이라 아마 이게 소문이 나서 아마 기관 외국인들이 아마 이 종목을 아마 아무리 좋아도 아마 회피할 거다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단기간에 좀 올랐지만 SNS텍 워낙 그 취득당가가 높기 때문에 아마 기관 외국인들이 어떤 숫자가 확실하게 나타나기 전까지는 SNS텍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단타를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뭐 오스테 임플란트는 뭐 우리 임플란트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뭐 디오라든가 덴티움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었는데 다시 또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도한 종목은 이제 심텍, 네오에이즈. 그동안에 이제 심텍도 반도체 관련해서 많이 올랐지만 이제 최근에 좀 하락세로 들어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오에이즈도 이제 좀 매도를 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8일 날은 좀 반대로 됐어요. 2차 전지 샀고 게임주를 또 샀네요. 그다음에 알테오젠, 그다음에 오스테 임플란트, 첨보, 게임별 ST팜 해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ST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마 이제 최근에 많이 올라와서 이제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어쨌든간 ST팜 계속 기관하고 외인들이 사는 그런 종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른 종목은 네페스 아크, 와이젠터, 랩조노믹스, 칩셋 미디어, 주성 엔지니어링, 하나버티리얼스. 아마 반도체 소재 관련주들이 일단은 이제 매도로 들어왔고, 그다음에 와이젠터 또 엔터주도 이날은 기관 외국인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9일 날은 일단 에고캠 바이오, 외국만 계속 뭐 매수 매도가 반복되는 거 알 수 있죠. 셀트론 헬스케어 마찬가지고 다날도 이제 이날은 좀 많이 올랐는데 어쨌든 간에 다날도 지금은 이제 등락이 계속 변동폭이 큰 종목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매도한 종목은 이너스 첨단 소재, 에코프로에서 이런 종목들 매도를 했고, 10일 날 이제 금요일 날이죠. 디오유 이제 신규 상장주인데 이날 이제 디오유가 많이 올랐고요. 파트론이 또 일단 기관 외국인이 일단은 매수에 가담하는 종목에서 파트론을 좀 이번 주에는 유심히 봐야 된다 생각이 되고요. 매도한 종목 뭐 에코프로, BM, 툴젠, CIS, 카카오게임즈, LNF, 동진생의 바이오니아에서 이런 어떤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아마 기관들이 일단은 외국인하고 일단 매도로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지난주에 코스닥 종목들은 기관 외국인이 순매선 종목이 많았죠. LX 세미콘, 알테오젠, 파트론, 오스테 임플란트. 그다음에 이제 매도한 종목은 SNS텍, ST팜, 첨보, 게임빌, 비덴트. 이것도 매수입니다. SNS텍, ST팜, 첨보, 게임빌, 비덴트, 레고캠 바이오, 디오유 저는 종목들을 매수를 했고요. 이제 매도한 종목은 보시면은 이제 한국화 컴퓨터, 시젠, 심텍, 네오웨이즈 뭐 여러 종목들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이러한 종목들 아마 그동안에 좀 올랐던 종목들을 역시 기관하고 외인들은 매도를 한다.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적정주가 상향 종목 한번 요거는 이제 조금 언급만 하고 자세한 건 제가 2부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지난주에는 12월 6일날 5종목, 그다음에 7일날 4종목에서 9종목이 일단 적정 주가를 상향한 종목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일단은 많이 오른 종목이 두산하고 나노 신소재, 그래서 두 종목이 7%대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비코전자는 이제 마이너스 1.8%, 나머지 종목들은 대부분이 뭐 1%에서 3% 정도 약 보합세를 보였는데 전체적으로는 일단 9종목의 평균 수익률이 1.97%라 하자 아마 그래도 양호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우리가 이제 눈에 띄는 거는 보시면 이제 JYP 엔터 해가지고 엔터주 일단 또 목표가를 뒤늦게 올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LG 이노텍은 계속 지금 SK증권이 좀 지난주에도 목표가를 올렸는데 아마 좀 늦게 좀 올리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보면 이제 어널리스트들도 보면 이제 퍼스트 이렇게 체인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퍼스트 무버. 처음에 보면은 이제 그 적정, 그러니까 목표가를 뭐 한 30% 올리는 거, 뭐 이거는 빅 무버고, 그다음에 계속 뭐 의견을 뭐 홀드하다가 이제 갑자기 바이로 돌아서는 이게 이제 퍼스트 무버인데 이제 한 사람이 이렇게 이제 그 의견을 이제 바꿔버리면 나머지가 추정자들이 어널리스트들이 이제 계속 따라서 하죠. 그래서 그걸 이제 폴로우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제 보면은 아마 LG 이노텍의 경우에는 SK증권의 어널리스트는 아마 계속 보고 있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아마 올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효성 첨단 소재는 이제 키움증권에서 레포트가 나왔는데 이제 목표가를 뭐 100만 원까지 올렸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좀 그날 센세이션을 일으켰었는데 실제적인 거 아마 금요일 날 종가를 봐서는 일단은 마이너스 0.1%를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인탑스는 일단은 뭐 거의 뭐 변동이 없는 거를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2부에는 나노 신소재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수급 상황과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도, 매수 종목들 살펴봤고요. 적정 주가까지 살펴봤는데요. 전문가님, 나노 신소재 이야기 계속해서 듣고 싶은데요. 아, 그럴까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네. 나노 신소재가 이제 지난주에 많이 올랐는데 이제 또 이번 주 들어서 빠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 종목들을 뭐 지금 사라가 추천하는 건 아니고 일단은 지난주에 일단은 증권사에서 레포트가 나온 종목 중에서 일단 목표가를 올렸는데 그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괜찮은 종목들을 제가 소개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좀 저평가 됐다면 사시면 되는데 지금 너무 올랐기 때문에 조정으로 받는 그런 구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조심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나노 신소재 보시면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올 4분기에 퀀텀 OLED 패널을 이제 양산합니다. 해서 거기에 이제 소재가 들어간 게 뭐냐면 이제 중공 실리카가 뭐냐면 이제 밑에 나오죠. 신사업인 중공형 저반사 코팅막 소재. 사실 뭐 이런 거는 기술적인 용어라 사실 뭐 저도 이렇게 자세히는 모르고 뭐 여러분들도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은 저반사 코팅막 소재라는 거 이게 이제 중공 실리카. 그래서 아마 이 회사가 이제 중공 실리카를 생산하는 회사인데 아마 이런 어떤 그 삼성 디스플레이의 양산이 11월부터 됨으로써 이 회사 어떤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거다라는 레포트가 나온 거죠. 그래서 아마 디스플레이 저반사 코팅망을 형성할 때 사용되는 중공 실리카는 지금까지는 일본의 기업이 독점을 했어요. 일본의 니폰 쇼크바이가 독점해서 생산했는데 이를 이제 지난해 나노 신소재가 이제 국산화를 해가지고 일단은 이제 어떤 테스트에 이제 성공을 해서 아마 이제 드디어 11월부터 납품을 시작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마 그래서 이제 11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중요한 건 이제 내년이겠죠. 그래서 내년대는 무려 패널 출하량이 약 100만 대 수준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연간 매출이 약 200억 정도로 추정을 한다. 그래서 뭐 올해보다는 이제 올해 4분기부터 이제 좋아지면서 내년도 이제 실적이 개화를 하겠죠. 그래서 아마 일본 업체가 독점하던 소재를 국산화했던 점에서 높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LG 디스플레이도 아마 공급이 추진되고 있다. 그래서 아마 또 다른 어떤 성장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를 반영한 내년도 예상 매출액은 930억, 이제 올해보다 약 47% 매출액은 늘어나고요. 영업이익은 약 122억, 그래서 아마 100% 이상 증가하는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그러니까 후년이죠. 후년부터는 CNT 도전제 수요가 급증할 점. 이거 뭐면 이제 배터리 업체 이제 도전제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또 CNT 도전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수요가 또 급증한다는 얘기인데 아마 지금 뭐 주요 배터리 업체들이 충전 시간을 단축하고 그다음에 에너지 밀도 개선을 위해서 차세대 전기창 배터리에 응급제 이제 실리콘이 들어가죠. 아마 실리콘 응급제 적용이 본격화되면서 이 회사의 CNT 도전제 수요도 증가할 것이다 하는데 사실 보면 이제 우리가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응급제 실리콘을 삽입을 해야지만 이제 밀도가 높아가는데 이제 실리콘이 위험한 게 이제 폭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실리콘의 양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어떤 그 밀도가 굉장히 이제 성능이 좋아지는데 이제 실리콘은 이제 많이 넣을수록 일단은 좋은 거지만 또 많이 넣으면은 이제 폭발이 되기 때문에 이제 임계점을 어디까지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게 기술력인데 이런 어떤 실리콘 응급제가 계속 2차 전지 관련주의 재료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회사의 어떤 CNT 도전제가 수요가 늘어나는 건데 일단은 이제 CNT 도전제 캐파를 작년에 약 0.6만 톤에서 2024년에는 약 4만 톤 규모, 무려 한 7배 정도를 일단은 확대할 계획이었는데 한국,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 일본이라든가 미국, 유럽 쪽으로 이제 확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흑연을 썼거든요. 음극에서는 아마 음극재 자체가 어떤 그 전기 전도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뭐 도전자가 필요 없었는데 지금 보면은 실리콘을 첨가하는 방향으로 개발을 추진하면서 일단 CNT 도전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아마 이런 어떤 거 CNT 도전제를 함께 사용을 하면은 전기 전도성을 높여가지고 수명을 일단 향상시켜주고 그다음에 에너지 특성도 향상시켜주고 아마 어쨌든 간에 이런 CNT가 일단 또 완충 작용을 해서 부피 팽창 잘못하면 이제 폭발하기 때문에 이런 걸 완충해주는 역할을 한다. 아마 음극제형 CNT 도전제는 용에다가 상당히 낮은 물의 분산해서 사용하게 되니까 아마 굉장히 좀 기술이 난이도가 필요하다라 가지고 이러한 어떤 그 난이도가 높은 뭐 CNT 도전제는 여러 회사도 만들 수 있지만 이런 음극제형 CNT 도전제는 기술이 필요한데 유일하게 이 나노 신소재가 유일한 회사다 이렇게 레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제 실리콘 음극재 시장이 초기거든요. 개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수혜가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를 한다. 그래서 이제 목표 주가를 이제 94,000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기차 관련해서는 계속 늘어나는데 일단은 나노 신소재의 어떤 연과 매출의 비중 미치는 계속 CNT 도전제가 늘어나는 모습을 2022년, 23년, 24년 계속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연간 어떤 캐파도 아까 말씀드렸죠. 4만 톤까지 늘어난다는 걸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예상 서플라이 체인은 저는 LG화학이라든가 LG 에너지 솔루션 뭐 여러 가지 SK 그룹 여러 가지 이런 회사들의 납품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CNT 도전제를 사용할 후에 일단은 사용량을 5분의 1로 줄이면서 어떤 거 밀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라 가지고 이제 목표 주가를 이제 94,000원 나온 어떤 근거인데 어쨌든 간에 나노 신소재 이제 목표가가 94,000원인데 아마 비교를 해봤어요. 비교를 해보니까는 대충 그래도 나노 신소재가 요거는 이제 분리막 양극재 전지박 이렇게 해서 쭉 있는 거고요. 뒤에 보시면 이제 나노 신소재인데 전체적으로 ROE도 내년도에 10.8 그다음에 2023년에는 16.5%로 계속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아마 지금 주가가 이제 금요일 날 7만 100원 해가지고 이제 많이 오른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제 연기금하고 투시는 좀 지난주에 팔았는데 불구하고 주가는 올랐는데 이번 주 들어서는 좀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관심 종목 나노 신소재까지 차근차근 리포트 분석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투자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을 해주시는 난세영님의 전략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난세영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1264057 꼭 입력하신 뒤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더 자세한 강의는 2부와 3부에도 남아있으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 다음 코너 상담소 코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톡하는 상담소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을 남겨주셔야 종목에 대한 고민 채택이 되면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톡방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영영님께서는 YJM게임즈에 대한 종목 고민 남겨주셨는데 가지고 있는데 계속 내려갑니다. 어찌하나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영영님, 이 종목 고민 접수가 되셨고요. 순서대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흥님도 액션스퀘어와 카카오페이 등 카카오페이의 흐름을 특히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또 남겨주셨는데 윤흥님 고민도 접수가 되셨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또 이렇게 종목에 대한 상담 남겨주고 있는 가운데 많은 분들도 또 입장을 해주고 계시네요. 그럼 먼저 첫 번째 고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고민 CIS입니다. 매수가는 16,000원이고요. 비중이 꽤나 큽니다. 50%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 오늘의 종가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CIS의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850원에 마무리가 되었고요. 0.72% 약보합권에서 오늘 마무리가 된 가운데 장중의 고가는 장 초반 14,000원 선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로 보이는데요. 장중에 등락이 좀 있었고 0.72%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된 가운데 최근 흐름도 조금 하향 추세로 접어든 모습이었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매수가가 16,000원, 비중이 50%라고 합니다. 전문가님. 비중이 높으시네요. 네. 지금 오늘 종가가 13,850원이니까 약 네. 10몇 프로, 15% 정도 이제 빠진 것 같은데 일단 수급을 보시면은 오늘은 이제 보시면은 외국인하고 투신이 좀 순매수로 돌아섰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계속 투신이 뭐 엄청나게 팔았어요. 지난주 금요일하고 어제 시야에서 많이 팔아가지고 이제 주가가 하락을 했고 외국인들도 엄청나게 팔았죠. 지난주 금요일하고 어제까지 팔았는데 오늘은 이제 외국인하고 투신이 일단은 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 하락폭이 좀 줄어들었죠. 100원이 하락이 됐는데 이제 이 정도 한번 차트를 보시면은요. 일단은 이제 9월 30일 날 아마 급등을 했죠. 이날 뭐 거의 상한가까지 갔다가 이제 25% 끝나는데 이날 이제 어떤 그 뉴스가 있었냐면은 CIS 한번 볼까요? 네. 이제 9월 30일 날 보시면 이제 2차 전지 장비 사업에 미국의 어떤 기업가 2차 전지 전국 공장 제조 장비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게 이제 9월 17일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가지고 이제 자회사인 뭐 CI 솔리드와 TSI, 뭐 한국진공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이게 이제 9월 17일 날도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9월 30일 날 이제 급등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 날 일단 윗꼬리 달고 음봉 나오면서 그때부터 계속 이제 상승을 시도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10월 중순부터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보시면 이제 아랫꼬리 달리고서 약간 이제 하락폭이 멈췄는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외국인하고 투신이 그동안에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은 좀 방어 차원에서 들어가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요새 이런 어떤 급등을 했던 종목들은 고점 대비 거의 뭐 50% 내지는 뭐 많으면 60% 대충 한 40% 정도면 이제 하락이 멈추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22,000원에 한 뭐 60% 13,200원 정도면은 거의 이제 바닥인데 오늘 14,400원까지 갔다서 일단은 이제 아랫골에다가 올라왔는데 어느 정도 좀 제가 보기에는 하락세는 멈춘 것 같아요. 오늘 수급이 좀 그래도 투신하고 외국인이 그동안에 뭐 대량 매도에서 벗어나서 일단 어느 정도 좀 방어가 이제 하방 경직성이 있다 보기 때문에 좀 더 제가 보기에는 이제 홀딩을 하시되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또 여기 보면은 과거에 네, CIS. 과거 저점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한 12,000원 선이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요게 또 이때까지도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만약에 13,000원이 무너진다면 또 12,000원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13,000원까지 한 13,000원대 초반까지 좀 지켜보시다가 그 이하로 가시면 일단은 비중을 좀 줄이셔야 돼요. 줄이셨다가 더 내려가면 이제 12,000원대까지 내려갈 수 있으니까 그때 판 만큼 다시 매수를 하세요. 그러면은 아마 수량이 늘어날 거예요. 만약에 물론 이제 13,000원에서 뭐 오르면 더 좋겠지만 일단 만약에 무너지면은 추가 하락이 예상이 되니까 일단은 13,000원까지 아마 기다려 보셨다가 계속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CIS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상담은요. 동국제강입니다. 매수가는 17,120원이라고 하는데 비중이 20%라고 합니다. 오늘의 종가 상황은 1.8% 하락한 16,000원 선에서 오늘의 종가가 형성이 됐는데요. 장 초반 소폭의 상승세 있었지만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 장중에 15,900원 선이 가장 저가였습니다. 네, 종가는 16,000원이고요. 매수가가 17,120원, 이 11월 말 부근에는 17,250원 선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반등세 나오긴 했지만 아직 매수가에 미치지는 못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비중 20% 어떻게 대응할까요? 일단은 수급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수급은 지금 보면은 투시는 조금 적은 수량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연기금들도 이제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외국인들이에요.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매수를 했다가 이제 이번 주 들어가지고 다시 이제
매도로 돌아섰는데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사신 가격이 11,120원인데 차트 모양을 보시면 좀 상승했다가 지금 이제 하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거든요. 굉장히 좀 지금 조심할 자리인데 지금 이제 바닥에서 13,900원에서 지금 16,000 얼마예요? 16,700원까지 2,800원 20% 올랐거든요. 그럼 이 바닥에서 20%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여기서는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조정이 이제 어디까지 지속되냐 이제 그게 중요한데 지금 보시면 오늘 5일선이 좀 꺾였어요. 5일선이 왜냐하면 5일 전에 종가가 16,100원인데 오늘 16,000원에서 100원만큼 이제 그 종가가 빠졌기 때문에 5일선이 지금 하락을 했거든요. 오늘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일 만약에 이 종목이 상향으로 돌리지 못하면 이제 그 내일 보면은 종가가 얼마가 되냐면 내일 종가가 16,200원이 돼야 돼요. 16,200원 이상이 돼야지만 다시 5일선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또 16,200원을 돌파를 못하면 다시 한번 또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아직 11선은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5일선 가지고는 우리가 100% 확신을 못하고 일단은 11선은 아직 돌아섰기 때문에 아직 뭐 하향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목 균형표를 보시면은 아직은 이제 구름 가까이 있는데 이제 후행 스팬이 이걸 오늘 올랐으면 굉장히 좋은 모습인데 후행 스팬이 캔들을 다시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 어떻다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더 기간의 조정이 필요하다. 물론 이제 RSI가 우리 저수지에서 나와가지고 올라가는 상태지만 바닥에서 20% 올랐기 때문에 이게 본격적으로 오르려면은 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구름 속으로 들어가려면은 바로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은 시간을 기다렸다가 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머지않아 이제 상승을 하겠지만 상승하는 시점 자체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고 또 하락도 할 수가 있는데 하락형 경우에는 만약에 11선이 무너지면 오늘 11선이 얼마냐면은 약 16,000 여기 11선은 안 나오는군요. 11선 잠깐만요. 네. 네, 동국젠강 오늘의 11선이 종가. 15,960원이니까 만약에 11선이 만약에 무너지면은 또 추가 하락도 있었으니까는 제가 볼 때는 뭐 15,960원이나 16,000원이나 큰 차이는 아니지만 여기서 16,000원이 아니라 15,000원대로 내려간다 할 때는 추가적인 하락도 있을 수 있으니까는 일단은 잘 대응을 하시는데 일단은 뭐 제가 볼 때는 15,500원까지는 버틸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좀 지켜보시다가 제가 볼 때는 그거를 하향하지 않으면은 계속 홀딩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국제강 홀딩 전략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 종목 고비는 아이센스입니다. 매수가는 3만 원이라고 하고요. 비중 10%라고 하는데 오늘의 종가 상황 29,850원 선입니다. 네, 0.5% 약보합권에서 하락을 한 가운데 매수가가 장 초반에 있었습니다. 3만 50원 선이 오늘의 가장 고점이었고요. 29,750원 선까지 떨어졌던 가운데 최근 흐름 살펴보시면 27,950원의 저점을 지나서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1월 17일 중순 부근에는 31,000원 선까지 올라섰던 아이센스였는데요. 오늘의 종가 0.5% 하락하긴 했지만 29,850원, 매수가는 3만 원, 비중 10% 가지고 계신데 오늘의 종가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아이센스가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좋은 회사인데 네. 이 회사의 이제 특징은 뭐냐면 이제 우리 그 당뇨병 환자들 그 혈액을 이제 채취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 이제 그 혈당 측정기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 혈당 측정기에 또 부품이 있어요. 소재가 뭐냐면 이제 스트립이라고 우리 보면 이제 피 검사를 리트머스 검사지처럼 네네네. 이거 이제 혈당 측정기를 할 때는 스트립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거의 이제 유일한 회사거든요. 아이센스라는 회사. 그래서 네. 아마 본사가 이제 서초동에 있는데 실적이 이제 올해 굉장히 좋아지죠. 보시면은 작년도에 영업이익이 305억인데 올해는 이제 371억으로 영업이 굉장히 좋아지고요. 이 회사 보면은 부채 비율도 30%밖에 안 되고 유보율이 뭐 무려 3,000%가 높아요. 그다음에 파워도 13이고 PBR 1.6이 굉장히 재무 구조가 우수한 기업인데 지금 이제 관심을 못 받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어떤 이 회사는 뭐 약품이나 어떤 뭐 바이오 시뮬러 이런 게 아니라 네. 단순히 어떤 기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 어떤 측정기니까 이게 과연 그러면은 측정기가 얼마나 이 매출이 늘어날까 이렇게 하는데 판매량이. 제가 보기에는 네.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제 이 혈당 측정기의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찌르면 아프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찔러야 되는데 계속 찌른 자리 찌르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프죠. 네. 근데 그거는 어른들은 상관이 없는데 네. 요새는 이제 소아 당뇨병 환자들이 많거든요. 그 어린애들은 굉장히 아프니까 이제 다른 방식을 또 취하고 해요. 하니까는 네. 혈액을 이제 뽑을 때 어린애들은 이제 뭐 돈 많은 사람들은 이제 다른 방법을 하니까 굉장히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네. 미국의 뭐 존슨앤존슨이나 이런 제약 유명한 업체들이 이런 통증을 완화하는 거를 개발을 하려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보면은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옛날에 개발했던 게 뭐냐면은 이제 뭡니까 이 방사능 라돈을 방사능. 이용해서 하는 거 만든 게 있는데 네. 그게 이제 통증을 완화해준다고 했는데 네. 그게 이제 어느 회사에서 만드는데 실패를 했어요. 효과가 있지 않군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지금 네. 아이센스가 이제 그거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간에 이런 어떤 혈당 측정기는 향후에도 뭐 우리나라든 어디든 전 세계적으로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주가가 한 10배 이상 오를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아직까지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거가 이제 우리 뭐 원격 진료해 가지고 요새 뭐 이 혈액 말고 뭐 침으로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네. 혈당 측정기의 어떤 통증을 완화해주는 그런 이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가능성 회사는 이제 아이센스밖에 없거든요. 우리나라에. 경쟁사가 많지 않고 뭐 스트립도 마찬가지예요. 스트립도 보면 이제 이게 네. 효소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효소를. 네. 아마 우리나라에 효소를 만드는 회사가 몇 개 안 돼요. 뭐 제너포커스라는 몇 개 회사 있는데 어쨌든 간에 아이센스는 워낙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나라의 굉장히, 당뇨병 예. 혈당 측정기로는 좀 독보적인 회사인가 그쵸. 봐요. 특별 회사예요. 그래서 아마 이분도 이제 그거를 알고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주가 자체가 지금 뭐 3만 원대니까는 거의 뭐 지금 오늘 29,850원이니까 아직 뭐 손실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닥에서 올라와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실적도 좋고 회사 내용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종목이긴 있다. 하는데 네. 이 종목이 아쉬운 거는 보시면 이때 이제 10월 27일이라든가 9월 2일 날 급등을 하다가 계속 윗꼬리가 나거든요. 이제 그때 좀 아쉬워요. 아이센스가. 그래서 보시면은 이때 한번 오른 이유를 볼까요? 이건 네. 아니다. 이거는 옛날 거네요. 옛날 거. 어쨌든 간에 아이센스가 제가 아마 이런 어널리스트보다는 제가 더 잘하는 이유는 제가 이런 관련 회사 하면 저 근만족이 있기 때문에 아이센스를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 네. 어쨌든 간에 이 회사도 이게 주가 보면 이게 선행스팬 2거든요. 요선. 네. 요선이 계속 여기에 걸려가지고 못 올랐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보면 이제 내려와가지고 구름이 아직도 이제 의문이에요. 의문이고 이제 여러 가지 파악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후행 스팬이 이게 이제 오르려면은 일목균형표가 100%는 아니지만 이 종목이 오르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빠질 때 네. 이렇게 빠질 때 후행 스팬이 억각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쳐주고 올라가면 여기서 뭐 3만 이분이 3만 원 이제 뭐 3만 500원 이렇게 하면 이게 급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여기까지도 3만 4천 원까지도 네. 10%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무조건 홀딩을 보유입니다. 하시라라는 보유. 이야기 남겨주셨네요. 아이센스는 이 만약에 또 더 빠지면은 네. 이 종목은 매수를 하시면 돼요. 네. 어느 정도 저수지도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이때가 28,000원이거든요. 네. 빠져봐야 28,000원대고 올라가면 더 올랐으니까 뭐 지금 이 가격대는 제가 볼 때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이센스에 대한 종목 상담 천천히 또 도와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일부를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이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난세용 전문가님과 오늘 1부를 꾸려봤는데요. 2부에서도 계속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